하얀 마물의 탑진이 고카사키에서 느낀 예감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만 같았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본능이 충고하는 것이리라. 넷내갱에서의 예감이 불쾌함이었다면 구지함 앞에서 느낀 것은 꺼림칙함이었다. 혐오와 두려움의 차이.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넷내갱에서는 너무나도 탐정소설 같은 사건에 휘말렸다면 고카사키에서는 아무래도 괴기소설과 분간이 안 될 어떤 현상과 맞닥뜨릴 것 같은 느낌이다. 말도 안 돼. 근거라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영문 모를 자신의 예감과 단자와의 살짝 거슬리는 언동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p 4546 미스다 신조가 선보이는 방랑하는 청년 모토로이 하야타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다. 첫 번째 작품이었던 검은 얼굴의 여우가 2016년에 나왔었으니 상당히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이야기이다. 이 시리즈는 현재 세 번째 작품인 붉은 옷의 어둠까지 출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태평양 전쟁 직후라는 역사적 배경 위에 미스다 신조의 장기인 호러 미스터리적 요소와 추리를 섞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 미스다 신조는 작가가 됐을 때부터 쓰고 싶었던 무대가 탄광가 등대였다고 한다. 그리고 도조 개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모토로이 하야타를 탄생시켰다고 하니 이 시리즈도 도조 개냐 시리즈만큼이나 길게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미스다 신조의 작품들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밤에 읽으면 몰입도가 배가 된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에 시작하기 딱 좋은 작품이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모토로이 하야타는 패전 후 혼란기의 일본, 청운의 꿈을 품고 만주 건국대학에 들어갔지만 조국의 현실의 환멸을 느끼고 학교를 나온다. 이후 신문사나 출판사에서 일거리를 찾아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다 그마저도 그만두고 방랑여행을 떠난 결과 노동자의 밑바닥이라고 불리는 탄광부가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부흥에 기여하고 싶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탄광에서 일하며 마물인지 귀신인지 모를 검은 얼굴의 여우가 신출귀몰하는 가운데 괴이한 사건을 겪었던 것이 검은 얼굴의 여우였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시리즈 하얀 마물의 탑에서는 바닷가 마을의 등대지기가 되어 민간 신앙 속 하얀 마물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 사실 진정한 공포가 찾아온 것은 그 다음이었다. 이상하잖아. 숲속에 서 있는 하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상했으나 그와는 다른 이유로 도통 영문을 알 수 없는 가운데 그것이 지독한 위화감을 지녔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뭔가 이상해. 그게 뭔지 그 핵심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렇다고 다시 그것을 보는 건 무리였다. 시야 끝에 걸려있는 것만으로도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었는데 똑바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완전히 고개를 돌리지도 못했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눈을 피하는 순간 그것이 등대로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p 251 예리하고 가늘고 긴 기암이 뾰족뾰족 솟아있는 바다, 어깨를 맞대고 선바위 사이를 소용돌이치는 거친 파도와 뿌연 안개까지 등대가 세워진 장소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런 척박한 곳에서 일하는 등대지기는 편견이 많은 직업이다. 모토로이 하야타는 탄광에서 일할 때 땅 밑으로 내려가는 공포에 한없이 시달렸었다. 이번에는 새로 부임하게 된 부임지를 찾아 가던 중 흔들리는 고깃배 위에서 슬쩍 보이는 고카사키 등대를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든다. 가능하다면 저 고제는 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든 것이다. 게다가 등대 회랑에 희끄무레한 게 눈에 들어왔다. 하얀 사람 그림자가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등대로 향하는 길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빽빽하게 치솟은 나무로 가득한 숲속을 홀로 지나가게 되고 외따로 있는 하얀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다. 그곳에서 여관 주인이 싸준 도시락을 꺼내는데 뚜껑 위에 만약 길을 잃더라도 하얀 집에는 가지 말라는, 거기서 묵으면 안 된다는 종이 조각이 발견된다. 과연 하야타는 무사히 등대까지 갈 수 있을까? 전작인 검은 얼굴의 여우에서는 탄광이라는 미지의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불길한 존재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그렸었다면 이번 작품 하얀 마물의 탑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공포, 그리고 2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수수께끼를 그리고 있다. 미스다 신조가 그려내는 공포란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구제할 수 없는 절망, 불합리할 정도의 우월감, 끝을 모를 악의
압도적인 광기, 소름 돋는 증오, 너무나도 제멋대로인 사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동기가 있어 출발한 공포라 더욱 섬뜩하다. 오싹하고 기분 나쁜 기운 자체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 그 악의 기원을 따지고 보면 극도로 현실적인 배경에서 시작한 거라 그만큼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공포감의 감정을 이입하게 된다. 동일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시리즈이지만 전작을 읽지 않았더라도 내용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별개의 이야기로 읽어도 좋을 것 같다. 호러 미스터리의 거장이 선보이는 수준 높은 공포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하얀 마물의 탑이사금. 이번에 나온 미스다 신조의 신간소설 하얀 마물의 탑을 완독했습니다. 미스다 신조의 신간소설이 나왔다는 건 언니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는데요. 저번에 소장한 우중괴담도 그렇고 틈틈이 미스다 신조의 소설이 새로 번역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독서량이 줄어서 그런 건지 하얀 마물의 탑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접하게 되었다는 느낌. 어쨌든 하얀 마물의 탑도 기대를 품고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하얀 마물의 탑은 저번에 리뷰했던 검은 얼굴의 여우의 주인공 모토로이 하야타가 등장하며 도조 개냐 시리즈처럼 모토로이 하야타가 괴이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일종의 모토로이 하야타 시리즈물. 두 시리즈 다 일본의 침략 전쟁 직후 시대 배경으로 검은 얼굴의 여우는 주인공이자 탐정 역할을 맡게 된 모토로이 하야타가 검은 여우신이 나타난다는 탄광에서 조선인 강제징용과 얽힌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으로 2차 대전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의 비극을 다루는 소설이라면 이번 하얀 마물의 탑은 미스다. 신조의 특기인 일본 지방의 폐쇄적인 시골과 그곳에 자리 잡은 신앙을 두려운 요소로 그려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얼굴의 여우가 전쟁이라는 시대적인 배경과 깊이 얽힌 비극이라 검은 얼굴을 한 여우신이 사건을 가리는 요소에 가까웠다면 하얀 마물의 탑은 전쟁 직후라는 배경이 나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좀 더 전통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내용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소설 하얀 마물의 탑은 주인공 모토로이 하야타가 등대지기에 임하게 된 과정이라던가 일본의 등대가 어떤 식으로 생겨났는지 그 변천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 초반부는 조금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지라 모토로이 하야타를 비롯한 사람들이 전쟁 직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모습이 많아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도조개냐 시리즈나 작가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괴이 소재에 흥미를 갖고 접촉하거나 어떤 운명적인 끌림을 주체 못하고 사건에 접근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모토로이 하야타가 속한 시대를 고증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을 듯하네요. 이번 소설에서 두려운 존재로 등장하는 건 모토로이 하야타가 부임하게 된 등대. 고카사키와 구지암이라는 절벽 근처에 나타난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존재로 그 지역 이름으로 시라문코라고 불리며 신으로 받들여진다는 괴물입니다. 일부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전반부에는 모토로이 하야타가 고가사키 등대를 찾아가면서 그 지역 숲에서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쫓기는 기이한 경험담과 마을, 사람들이 꺼리는 하얀 집에서 살고 있는 노파와 손녀, 백녀라고 불리는 시라쿠모와 손녀 하쿠와의 기묘한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후반부는 고가사키 등대에 20년 만에 다시 부임하게 된 등대장이자 선임인 이사카 고조가 모토로이 하야타에게 들려주는 괴이 체험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과거 이사카 고조는 고카사키 등대에 부임하면서 모토로이 하야타와 유사한 괴이 체험을 겪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고카사키에 막 부임했던 젊은 이사카 고조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숲 위에서 춤을 추는 하얀 존재 시라몬코를 목격하고 등대에서 일할 때 자신을 지켜보는 하얀 것에 시달리던 와중에 자기를 짝사랑하는 마을 신사의 딸 미치코를 만나 그녀와 함께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가 새로 부임한 곳에서도 시라몬코와 유사한 존재가 나타났고 그 시라몬코와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린 아기였던 딸 하나미가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 이사카 고조는 부인 미치코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에 모토로이 하야타는 자신이 들은 걸 토대로 마지막에 자신이 추리한 바를 말하게 되지요. 재미있는 점은 여기서도 중요한 인물의 정체는 실은 다른 인물이라는 트릭이 쓰이고 있으며 소설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런 반전에 대한 복선을 구석구석 심어놓은 걸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또한 주인공들이 괴이 사건을 밝혀내려고 하다가 자신 역시 괴이한 사건의 일부가 되는 구도 역시 등장하는데 소설 말미에 모토로이 하야타는 등대지기 일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지만 그에게 달라붙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이제 시작이라는 여지를 주더라고요. 이사카 고조와 모토로이 하야타를 괴롭히던 존재는 그들을 기다리던 여자들의 연심 혹은 집착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그토록 그들에게 집착한 이유는 시대적인 이유로 여자들 혼자서는 자기 운명을 벗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